이게 집이 한 50년 된 집이거든요. 이게 저희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마당이에요, 마당. 와. 너무 아름다운 마당. 우리 비비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많이 행복했죠?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공간 대여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됐어요. 쓰레기만 정리해 주시는 시간만 하면 하루에 30분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쓴다? 말도 안 되죠. 토요일이 풀 부킹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있어요. 평균 250에서 300?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 호스트 한정희라고 합니다.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당과 이런 파티룸과 또 저희 집의 일부분, 이 모든 공간들의 이름을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라고 이름을 줬어요. 집의 여러 부분을 빌려주시는 그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어제 네. 손님들이 와가지고 오전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하고 나오신 공간은 어떤? 네, 이 방은 파티룸 형식으로 저희가 빌려주고 있거든요. 뭐 1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 이렇게 해서 빌려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식구들끼리 파티를 하거나 반려견들과 같이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대여해 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집을 오게 된 이유는 딸이 3명이고요. 아들이 2명이에요. 5남매요? 네, 그래서 네. 도저히 아파트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애들한테 제재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빨래도 많이 해야 되고 세탁기도 하루에 3번씩 돌려야 되고 청소기는 뭐 밤낮으로 해야지 뭐 어느 아파트 주인들이 견디겠어요. 주위 분들이 못 견뎌요.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게 전원주택을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 집에 오게 됐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렇게 주택에 오시게 됐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공간 임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시게 이제 됐나요? 아이들이 직장 근처로 학교 근처로 나가게 되면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만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저 마당까지 합쳐서 저희가 400평이거든요. 우리 둘만 살긴 너무 아깝잖아요.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2022년도 코로나쯤에 저희 광명시 여성회관에서 중장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외국인 민박, 도시 민박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아, 공간을 이렇게 나눠 쓰는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외국인 민박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홍대 앞이나 연남동도 아니고 또 서울역도 아니고 네. 이 광명시에 외국인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또 남편이랑 같이 늘 이런 점들은 토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마당 스페이스라고 하는 앱이 페이스북에 광고로 뜬 걸 봤어요. 아, 마당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있는가 보다 얘기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마당에 대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없을 것 같다. 마당만 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에서 직원분이 오셔서 강아지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어떤 울타리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목수들이 한 번 떴다 하면 한 50만 원씩 하루에. 그러다 보면 금방 200~30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그렇죠. 넓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맥가이버 정신을 발휘가 된 거예요. 이거 전부 저희 남편이 이런 것들은 다 인천에 있는 목재상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없던 거예요. 남편분이 목수세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취미로. 이것도 다 엉성하잖아요, 다 보면. 이게 저희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마당이에요, 마당. 여기는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280평 정도. 이 공간 전체를 다 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빌릴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사회성이 부족한 반려견이나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분들이 네.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보호자들하고의 단독의 시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놀이를 해줄 수 있죠. 그 힐링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단골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오시고 또 선전해 주시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 공간 자체를 하신 지가 2년 정도 됐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계절별로 좀 다른데 월 매출은 평균 잡아서 네. 얘기를 하면 네. 평일은 별로 없고요. 토요일이 풀 부킹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있어요. 평균 250에서 300?
월 매출이요? 네네. 그럼 주말마다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평일은 거의 없다고. 네네네. 보니까. 그럼 지금 마당만 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당하고 뒤에 파티룸 그것만 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관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관리하는 시간은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운동 겸 이렇게 제가 이런 쓰레기 봉지 들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끌고 가신 분 있으면 그거 치우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아, 출근도 하세요? 네네. 저 일해요. 우리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네. 매력이 있는 거죠. 자기 공간을 활용해서 누군가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수익도 되고. 쓰레기만 정리해 주시는 시간만 하면 하루에 30분도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쓴다 말도 안 되죠. 자녀분들 직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싫어요. 부모하고 사업은 절대 안 한다. 아, 각자 진짜요? 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기 고구마 좀 올려놔가지고 좀 대접 좀 하려고 굽고 있어요. 손님들이 오시면 네네. 여기 앉아서 네네. 고기도 구워 먹고 여기 바비큐 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기 굽고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이 이 시설도 최근에 다 만들었어요. 아, 대표님 그럼 이 사업을 네.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시나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10평이든 20평이든 땅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해요. 특히 저같이 나이들은 5060 세대한테는 네네.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외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소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15년, 20년 전에 밴프 여행을 갔거든요. 밴프 여행에 캠핑카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캠핑카를 세우고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는 공간에 노 부부가 운영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그냥 거기서 오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 빌려주고 어디서 왔냐고 얘기하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랑 네. 연결이 되네요. 네, 제가 그때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사시기에는 좀 너무 큰 집 같은데 그랬는데 그렇게 여행객들을 맞더라고요. 또 헤어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이 공간에서 네. 그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죠. 근데 진짜 저기 바로 옆에만 봐도 아파트 단지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되게 대비되네요. 전문적인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가 있고 시멘트 바닥에 아스팔트 그런 하드한 느낌보다는 정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아픈 강아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관절염 수술로 노견이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서 걔랑 추억을 쌓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집에서만 보호자랑 있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공간에 가면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참 강아지 세계는 잘 제가 모르지만 점점 알고 있지만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이 없이 올 수도 있나요? 네, 요즘 최근에는 반려견 없이 식구들 모임을 하러 또 오시더라고요. 숯불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숯불 피워서 가족들이랑 고기 먹는 공간, 소고기 거기서 가져오셔서 여기서 즐겁게 드시고 본인들이 싸우신 거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1시간 대여 가격이나 이런 거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평일엔 22,000원. 1시간에 그다음에 주말에는 25,000원. 이게 기본 가격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 2명과 반려견 1마리가 기본이에요. 사람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0,000원씩.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시간 있다고 해서 3만 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간에서 인원 추가된 거 금액만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데는 뭐 강원도 산골짜기 많아요. 근데 배달이 되기를 해요. 너무 또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고 뛰어나고 그다음에 배달이 모든 게 다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를 사왔는데 그 야채를 안 사왔어요. 그럼 앱으로 이 동네에 있는 가게에다 하면 금방 와요. 30분 내로. 비마트 이런 걸로. 그렇죠. 요즘 트렌드하고 맞는 거죠. 제가 학원도 28년 전에 시작할 때 수학학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동네에. 네네. 수학학원 처음 시작했잖아. 아까 하고 계시다는 게 수학학원 네네. 선생님이셨던 네네. 거예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확실히. 일단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것들을 나누고 어떤 것들을 쌓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제한되다가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공간 대여라는 생각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없는 부분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눌까. 되게 다른 관점이네요. 보통은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창업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기쁨에서 나와 같은 즐거움을 같이 나눈다. 얘 비비예요, 이름이. 비비. 여기 자주 오셨었어요? 여기요? 네, 네. 자주는 오죠. 이 근처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에. 아파트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나오면 엄청 즐겁게 놀겠네요. 엄청 즐겁게 놀죠. 엄청 떠는 것 같은데. 워낙 겁나서 못 보던 사람을 막 보니까 막 떨어요. 이 친구는 애견 카페보다 이런 데가 훨씬 잘 맞긴 하겠네요. 애견 카페는 힘들어요. 누가 오면은 도망가요. 한 2살인가 그때 할머니가 데리고 나갔다가 한번 여기를 물린 적이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애가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큰 개를 보면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이런 불안해하는 아이들도 프라이빗한 공간에 오면 되게 좋아하겠네요. 되게 좋아하고 혼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그냥 조용히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스타일? 얘네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이 더 쓰여져.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키우나, 왜 데리고 오나. 저희 신랑이 데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주는 그 행복감? 절실히 느꼈죠. 몰랐다가. 그래서 요즘 싱글이신 분들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여자의 조카애도 독립했는데 막 12kg 되는 개를 입양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엄청 정성이에요. 보면은. 저렇게 조그만 강아지들은 이렇게 넓은 마당이 필요 없어요. 이게 마당이 한 20평 정도만 돼도 저런 강아지들만 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마당이 굳이 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표님, 근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놀러 오고 하면 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민원이 이제 막 단체로 막 한다면 시끄럽고 그렇겠지만 네네. 여기는 프라이빗하게 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손님 초대하고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거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마당을 지금 애견들한테 빌려주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추후에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사업군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려견에게만 빌려주고 있는데 네. 좀 더 확장해서 가족의 모임 장소, 가족들이 야외에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딸들이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스몰 웨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게 목표신 그렇죠. 거네요. 공간 설계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반려견을 위한 공간, 그리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간, 아니면 또는 이제 모임을 갖고 싶은데 자기 집을 오픈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공간을 대여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이 자연과 함께 그런 공간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건 어떨 때 제일 많이 느끼세요? 자연은 다른 것과 달리 힐링이 돼요. 꽃이 피는 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 공간을 맨 처음에 우리가 마련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니까 그 힐링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반려견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도 있고 인터넷이든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어서 그게 참 기뻐요. 그분들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이 정말 한 10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업을 하시면서 이 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네.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9.5 정도를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0.5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져서 저의 수입으로 창출이 좀 많이 되면 10점 만점이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추천 한마디? 일단 와서 보세요. 반려견들의 반응을 보면 네. 정말 잘했다 라고 100% 확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뛰어놀고 또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끼리 같은 장소에서 음식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